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입니다. 먼저 오늘 트럼프와 일본 총리의 만남에 대해 속보로 전해드리고 그런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두 번째 국가원수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협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일본 총리는 미국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일본과 협력회사를 설립하고 싶다고 하면서 미국산 석유를 일본에 팔려면 알래스카에서 일본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운송수단이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트럼프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며칠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USAID가 어떤 기구인지, 왜 트럼프가 이 기구를 아예 폐쇄하라고 명령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국제개발처, 약자로는 USAID가 강제로 폐문되고 유관 해외 인력은 모두 즉시 철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 조직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2월 7일에 이 기구는 정식으로 문을 닫고 건물은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국제개발기구를 둘러싼 비용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기괴한 일들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관련 지출 시리즈를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USAID가 이라크 모 기관에 2천만 달러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2021년에 시작하여 2027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직은 비영리 단체로 이라크 새서미 스트리트라는 쇼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인들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 불가한 지출 낭비입니다. 또한 이 국제개발처는 아프가니스탄 농민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여 그들이 아편 대신 양곡을 재배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도착한 후의 결과는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생산량이 2배로 는 대신 양식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수백만 달러를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을 2배 늘리는 데 도움을 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개발기구는 중국 정부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도 약 1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미친 연구를 수행하였고, 결과는 팬데믹이란 세계적 재난을 초래하였고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 외 이 기구가 레바논 관광 촉진에 2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레바논의 불안정한 국내 환경, 즉 전쟁 중이고 범죄와 테러 납치, 불안정한 요소들이 존재하였기에 미국 정부는 당시 미국 시민들의 레바논 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USAID는 우크라이나의 모델과 디자이너들이 뉴욕이나 런던, 파리 등 여러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고, 여러 나라들의 페스티벌 비용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USAID는 베트남에도 1,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 전에 USAID는 2,700만 달러 규모의 기프트 패키지를 준비하고 그들 모두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3억 달러를 지출하여 디젤 발전소를 건축하고 나서는 그냥 폐기해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디젤을 살 여유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댐을 짓는데 2억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댐이 건설된 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대로 폐기되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에도 2억 5천만 달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들에는 차가 한 대도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어디로 갈 수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USAID는 시리아에 900만 달러를 인도적 지원했습니다만 결국 그 돈은 알카에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또 이 기구는 아프가니스탄에 4,300만 달러를 들여 손님 한 명도 없는 주유소를 세워주었습니다. USAID는 또한 세계경제포럼에도 6,800만 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클럽입니다. 그들의 클럽에 돈이 없어서 정부 자금 지원,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들만의 왕국 클럽을 유지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급진적인 좌파 의정의 상당수 배후에는 소로스가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미국의 극좌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소로스는 헝가리아인입니다. 그는 헤지펀드 금융재벌 등등으로 불리지만 실은 미국의 USAID가 이 조지 소로스에게 2,700만 달러를 주고 그러면 소로스는 이 돈으로 미국의 검찰과 법무장관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USAID는 9천만 달러를 샌프란시스코시에 주어 그 도시의 에이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성격상 USAID는 국제적 지원이지 국내, 그것도 제일 부유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자금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지원금들이 세탁되어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의심합니다. 어제는 또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이든 정권이 시작되고 2021년 이후부터 미국 정부에서 뉴욕타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수천만 달러에 도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USAI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다른 언론 매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820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즉 연합통신사도 62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미디어인 BBC마저 323만 달러를 지원받았고 영국의 로이터도 300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건국 이래 한 가지 규칙을 유지해왔습니다. 즉 정부가 정부 소유의 미디어를 운영할 수 없다입니다. 미국 건국의 국부들이 건국 당시 미국 정부의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삼권 분립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회와 미국 대법원을 통해 미국 정부의 권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 정부는 자체 미디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큰 행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체 미디어를 갖게 되면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가 도리어 정부를 위한 홍보도구가 되고 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라는 데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얼마나 큰 압력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트위터, 구글에 가해서 보수주의 언론을 검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숫자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예외적인 미디어가 몇 개 있습니다. 즉 자유아시아TV라든가 자유유럽TV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언론사들은 미국의 대외용 방송입니다. 이들은 오직 대외로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 미국 국내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미국 정부는 미디어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언론을 정부의 권력 아래 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건국 이래 언론사에 대한 정부의 규칙과 이해상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 USAID 어처구니 없는 자금 흐름이 폭로되고 나서 머스크는 여러 언론 매체의 수입이 신비로운 하락을 보일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즉 USAID의 자금 지원이 빠지면 여러 언론 매체들의 수입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란 뜻입니다. USAID의 돈 쓰는 메커니즘에 대해 혹자는 트럼프는 이와 같은 기구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그 권한이 있을까요? 미국 국제개발처는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설립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역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를 폐지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